자, 이어서 만원권 조형 요소를 활용한 채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원권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1월 오봉도, 오봉 1월도였나요? 그리고 소나무 포포를 활용을 할 거고요. 뒤쪽에 있는 혼천의라든가 이 망원경은 이번 허도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원 액면가하고 한글 액면가하고 이렇게 이용을 해서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을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부터. 그리고 이 만원 이 글자 만자 같은 경우는 녹색 계열을 쓸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색 기운도 은은하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익숙한 사선붓을 쓰니까 붓 사용이 훨씬 더 수월한 느낌이 드네요. 사실 둥근 붓을 더 오래 사용을 했는데 잠깐 몇 년 사이에 이 사선붓이 많이 유행을 해서 디자인도 사선붓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이 붓이 더 손에 익게 된 것 같네요. 개체의 어두운 부분부터 먼저 채색을 하고 밝은 부분 중간면으로 풀어주는 그런 채색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채색 요령은 어제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제라고 하면 좀 그래요. 채색 요령은 지난 시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시간은 좀 다르게, 지난 시간에는 밝은 부분부터 채색을 이렇게 했는데, 요번 이 만원권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어두운 부분을 혹은 강한 부분을 먼저 채색을 하고 밝은 부분 쪽으로 중간톤 쪽으로 풀어가는 그런 채색 방법을 취할 겁니다. 자, 먼저 시원한 느낌의 물 폭포수 먼저 채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선붓의 특징 중에 하나, 갈필도 활용을 해주고요. 자, 이제 온라인 수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등교 개학이 발표가 되어 있어서 3학년서부터 순차적으로 학교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진행하는 이 시범이 아마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벼운 채색을 하자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물에서 상당히 많은 묘사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어두운 면만 좀 꼼꼼하게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블로 풀어줄 겁니다. 자, 온라인 수업용 시범 영상은 이 작업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업 컨텐츠는 오늘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물론 선생님 설명도 있지만은 미리 좀 제작을 해놓은 영상을 보면서 진행하는 부분들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부분들,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 때 진행하는 실시간 시범, 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다시 보거나 혹은 선생님도 내가 설명한 이 채색법이라든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작업 영상을 남겨놓다 보니까 선생님이 실수한 부분들 그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 등을 체크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장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해서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수업 설명이라든가 개요 설명들 그리고 진행 시범은 온라인 동영상으로 시범을 하듯이 콘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조색은 만원권 지폐에서 보이는 컬러를 위주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촬영하는데 카톡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네요. 한 번밖에 안 왔구나. 어제 사용한 물통보다 소음이 굉장히 크게 나는 그런 물통이네요. 자, 사실 처음에 만들었던 색깔 피코크 블루에다가 포커스 그린을 좀 섞을 거예요. 그래서 만원짜리는 녹색 그 느낌 색깔이죠. 이걸로 물을 풀어줍니다. 물을 조금 더 써야겠네요. 자, 먼저 칠해져 있는 물의 어두운 색감을 지금 붓에 머금고 있는 이 중간 색감 밝은 톤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색깔로 비벼서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쭉 물을 한번 풀어져 가면서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첫 물에서 물에 시간을 좀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다른 부분에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서 다른 공정에서 시간을 조금 단축해야 됩니다. 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림에 빠져요. 자기가 그리는 그림의 묘사에 빠져가지고 시간 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은 시범 작업이니까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시간 안배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림에 빠져서 묘사에 빠져서 그리면 안 되겠습니다. 특별한 설명을 제외하고는 자, 이번 시범은 엄청 설명 없이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을 시간 내에 좀 짧은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는 사실 설명하면서 하기가 불편해요. 그럼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는 시간도 그리는 시간이지만은 이 설명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은 나중에 후반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번에 그 온라인 수업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동영상 편집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작 그리는 시간보다 편집 시간이 배 이상 걸린다는 점. 그래서 사실 음성 설명이 없으면은 조금 더 편집 시간이 단축되는데 문제는 음성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또 자막을 넣어야 돼요. 자막 시간이 또 역시 오래 걸립니다. 가장 좋은 거는 오프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는 건데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작업인 경우 기록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인지하지 못한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하는 시범은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사실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수업 전환이 돼도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수업하는 내용 주제는 이렇게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서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 폭포수 물은 이 정도까지만 묘사를 하고 일단 후반부에 시간이 남으면은 조금 더 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다가 시간 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한 시간 안배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무 색깔은 한 3단계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만 이용을 하고요. 나무 가지의 묘사는 사실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지폐, 만원권 지폐에 있는 그 모양을 최대한 조금 활용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무의 어두운 부분, 방금 사용한 색깔에다가 비리디안을 섞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번트 엄버 약간 넣어주고요. 그래서 솔잎의 어두운 면 색깔을 먼저 잡습니다. 조금 더 진해도 되겠군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채색은 앞서 진행한 5만원권 채색의 채색 방법과는 좀 달리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고 밝은 부분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소나무의 어두운 솔잎을 먼저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 짜잔한 잔터치로 옛날 스승님들이 보셨으면은 참 안 좋아하실 방법이죠. 깨작깨작 그린다고 하죠. 자, 지금 팔레트에서 물감을 더 보충을 하지 않았는데 톤이 점점 약해져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붓에 머금는 물감의 양이 초반에 진한 부분부터 들어가면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 붓에서 나오는 물감의 톤이 약해집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강조하던 소묘법, 물감을 이용하는 소묘법, 우리가 흔히 우리가 그림을 처음 배울 때 분명히 어두운 데를 먼저 깔라고 배웁니다. 연필로 작업을 할 때 속고를 처음 배울 때도 그렇고 어두운 데를 먼저 깔고 큰 흐름을 깔고 나서 큰 덩어리, 중간 덩어리, 점차 중간면 밝은 면 쪽으로 그려 나가는데 이제 채색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소묘 선생님하고 채색 선생님하고 같았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밝은 데부터 보통 시범을 보여줍니다. 자, 밝은 데부터 천천히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분명히 소묘를 배울 때는 어두운 면부터 깔고 어두운 흐름을 먼저 잡으라고 배웠는데 왜 채색을 할 때는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먼저 깔라고 하는 거지? 혼란을 갖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얼핏 얘기했지만은 밝은 데서부터 채색을 하게끔 티칭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사람, 지도하는 티칭하는 선생님이 편한 방법이에요. 이 어두운 데부터 채색을 하게끔 학생들한테 티칭하려면은 참 많은 거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그림을 버렸을 때 어두운 데부터 그려놓으면은 그림을 선생님들이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밝은 데부터 그려놓으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라고 혹시 오해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밝은 데부터 하는 뭐 좋은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도 전에는 티칭을 할 때 밝은 데서부터 단계적으로 들어가게끔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게 소묘법에 반하는 방법인데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그게 학생들을 가르치기 편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혹여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한번 잘 본인들이 티칭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좋은 티칭인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소나무의 중간면까지 충분히 들어가고 있네요. 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조형요소 그릴 때 이게 계절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혹시 계절을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쌓이는 부분이 살짝 눈 쌓인 느낌이 좀 들어서 이거를 어떤 그런 설정은 그리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절까지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혹시 난 계절 한번 표현해 볼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여기서 한번 겨울 분위기 내보는 거 한번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퍼머먼트 그린을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피코크 블루 설정 넣어가지고요. 옐로우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섞을게요. 붓에 물기를 빼서 약간 갈필이 나오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둥근 붓을 이용해서 채색할 때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어제 방법이 맞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맞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자기한테 편한 방법이 맞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기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딱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가면서 그때그때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채색법을 조금 달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그림을 표현하기에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동안 올리지 않던 카톡이 오늘따라 참 많이 올리네요.
노란색을 좀 섞어서 색을 조금 더 환하게 화사하게 바꿔보죠.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지금 한 3단계 쓰는 거죠. 지금 쓰는 이 색감이 소나무의 마지막 색감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물론 더 막 그 포인트까지 잡아가면서 화이트 물사와 블랙까지 잡으면은 5단계까지도 진행이 가능하겠지만은 일단은 선생님이 가벼운 채색을 주문을 했으니까 채색 너무 무겁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미리 보고 채색을 하는 부분일 테니까 자, 이 소나무 채색법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넓은 면을 먼저 칠하고서 이렇게 작은 면으로 묘사를 하는 게 효과적일지, 어두운 면부터 들어가면서 자, 나중에 밝은 부분만 이렇게 눌러주는 게 효과적일지, 둘 다 좋은 방법입니다. 뭐 이 방법을 해라 저 방법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여러분들 해보면서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 나이가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라는 거죠. 자, 요즘에 입시미술의 어떤 성향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결정권을 학생한테, 수험생에게 주어지는 부분에 문제들이 간혹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딱 무엇을 그려라, 이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조형 요소들을 주고 얘를 이용해서 무엇을 그려라,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그 생각을 수험생이 결정하게끔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간혹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자,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지금 학원 수업이고 그렇다면은 뭐 고민 안 하죠. 자, 이렇게 그럼 끝인데, 자, 선생님은 이제 그런 유형의 수업을 지금까지 해왔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부분은 선택을 하게끔 본인한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강사가 선생님이 티칭하기 좋은 방법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학생한테 가장 맞는, 이 학생한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방법을 찾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혹시 선생님 방송을 이걸 학원 관계자가 볼 수도 있으려나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실 수도 있겠네요. 자, 빠뜨린 데가 있나요? 혹시 그려가면서 빼먹은 부분, 아까 살짝 어딘가 얼핏 이 부분이군요. 자, 폭포와 소나무 묘사하는 데만 지금 40분을 소요를 했네요. 다른 데에서 상당히 많은 공정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남은 건 텍스트들인데, 이 텍스트에서도 일자 같은 경우는 바위 느낌, 돌 느낌으로 할 거고요. 만자 같은 경우도 돌과 봉우리 느낌, 봉우리에 있는 산의 느낌, 그 색감을 쓸 거라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영상에는 지금 1시간 안쪽으로 시간을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감기 해야죠.
눌러야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눌러서 흐름을 좀 명확하게 잡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예전에 쌤이 그렸던 상황 표현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 들으면 잘했던 것 같은데. 자, 역시 또 그림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렇습니다. 자꾸 손을 대면 될수록 밀도가 좋아지니까 그 밀도에 빠져가지고 딱 적시간에 딱 손을 떼줘야 되는데 계속 만지게 되죠. 아, 그만 그려야 돼, 그만 그려야 돼. 마음속은 그러한데 손은 계속 가고 있다라는. 여러분들도 그림 그리면서 많이들 경험했을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시간이 후반부에 좀 허락을 하면은 그때 조금 더 묘사를 하고요. 지금 이제 자연물은 다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텍스트 발코드에 맞춰가지고 그려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회색 계열을 만들어서 바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여기 숫자 1이 만원의 일자가 돌로 느낌을 잡을 부분이에요. 돌질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듯반듯하게 스케치가 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은 돌인 거죠. 자, 역시 이번에도 어두운 데부터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술학원에 처음 가면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육면체인데, 육면체 질감 표현에서 나무를 제일 먼저 그리죠. 나무 그리고 나무 다음으로 뭐 반사체, 금속 질감, 투명체 질감, 유리 질감들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하나 껴있는 게 나무 다음에 돌이 하나 있어요. 돌 질감이 의외로 그리기가 수월합니다. 학생들이 그리기가 수월하기보다는 역시 선생님이 티칭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미술학원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벽돌이 꼭 그림 소재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질감들을 이게 기본 질감 표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자, 세 번째 이 어두운 톤 얘를 가지고서 돌에서 느껴질 수 있는 굴곡이라든가 질감들을 먼저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의 느낌은 우리 자연물 이야기보다는 벽돌의 느낌에 가깝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어두운 데부터 오늘 들어가고 있는데요. 점점 이제 물감이, 붓에 먹은 물감이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색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세한 스크래치라든가 금간 부분들도 이 공정에서 표현을 하고요. 자, 이번 만원짜리 묘사는 상당히 조잡한, 사실 안 좋게 얘기하면 조잡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어떤 느낌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좀 큰 덩어리를 강조했던 쌤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조금 못마땅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을 위한 그림인데 간혹 선생님들이 이걸 보시는 부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일산 학원에서 학생들 티칭을 하시는 쌤들이 보실 때는 저 방법
지금 저 방법을 알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분들은 자, 선생님 올려놓는 이 채널에 초반부 영상을 확인을 해보세요. 초반부 영상에 그런 이야기들을 남겨놨습니다. 초심자, 그림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들보다는 자, 어느 정도 소명을 갖춘 전공자에게 활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둠부터 그리는 그 컨텐츠 영상에 그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의 방법이 좀 갖춰진 후에 이걸 만들어 가자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어떤 의도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을 보고 그리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미 전공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선생님이 권장하는 방법은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잘 했는데 잘 안 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존에 본인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잘 따라주면 됩니다. 자, 색감이 점점 빠져가고 있고요. 수채하다 보니까 2번 겹치는데 3번 겹치는 데는 색감 톤이 좀 더 진해요. 그것도 역시 이용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연석이라기보다는 인공 구조물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콘크리트. 이 물 튀는 부분들은 화이트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조금씩 남겨놓는 방법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화이트는 나중에 찍는 거죠. 수채 작업에서 선생님 세대들이 흰색을 쓰는 거를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흰색을 써서 명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왜 이렇게 흰색을 못 쓰겠는지 흰색을 쓰면은 정석이 아니다. 그거는 좀 말이라고 하면 편법처럼 이렇게 티칭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써야죠. 흰색을 검정색도 잘 자유롭게 쓰고 선생님 팔레트에는 숫자 팔레트에는 화이트 블랙이 짜져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선생님들은 이 화이트 블랙 이거를 팔레트에서 아예 제거를 하거나 32색 물감 세트를 사면은 32색 세트였나요? 아무튼 36색이었나? 아무튼 흰색 화이트 블랙이 빠져 있습니다. 그건 아예 별도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그런 색깔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흰색, 검정색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섞어서 만들어야지 우리 그 원색을 바로 갖다 쓰냐? 라고 하셨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자, 분명히 색을 조합을 해서 이 무채색을 만들어라. 그리고 흰색은 물이라든가 채도 조절을 해 가면서 남겨놓는 방법을 익혀라 라는 취지였겠죠. 선생님도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고 나서 지난 게 아니라,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티칭하는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티칭이 편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적어도, 가르치는 사람이, 지도하는 사람이 본인이 편한 방법보다는 학생이 편한 방법, 학생이 잘 그려주는 방법으로 많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범 영상 좀 미리 좀 촬영을 해놓느냐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오전에 3학년들은 그거 한다는데요, 학력평가? 아, 네네. 오늘 좀 아까 해당 부장님이 14일로 연락 받았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루에 다 끝낼 수 있는 수업 계획 짜서 이따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돌의 어두운 부분은 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밝은 부분 중간면은 물을 많이 써서 가볍게 풀 겁니다. 지금 폭포하고 소나무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공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조금 줄여야 계획한 시간 내에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이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물을 많이 씁니다. 물을 많이 써서 물을 많이 써주고 더 많이 써야겠군요. 더 많이 써도 거의 그냥 물칠만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물칠만. 자, 뚫 느낌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갈라진 금을 좀 몇 개 더 넣어줄까요? 의도치 않게 생긴 붓자국이 있어요.
고기를 갈라진 틈에 일부분으로 잡으면은 훨씬 더 돌스럽죠. 돌의 조각면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돌에 드리워진 그림자 라고 표현해주면은 역시 입체감을 더해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 소나무 때문에 이쪽에 돌을 위에 워낙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거를 묘사를 합니다. 미안하진 않군요. 자, 이렇게 돌 하나 끝났고, 자, 이제 만자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녹색으로 들어갈 거고요. 참 이게 대나무에 참 어울릴 것 같은데, 녹색을 이용한 그린 계열의 나무 질감을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5만 원짜리에서 만자에 들어갔던 내용 똑같아요. 만자는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그런 나무 질감이 되네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블랙이에요. 블랙을 섞을 겁니다. 어두운 녹색 뭘로 만들어요? 녹색에다가 뭐 프루시안 블루, 인디고 섞고 보색 섞으면 되지 않나요? 블랙 섞으면 가장 확실하게 빨리 만들 수 있는 어두운 톤이 됩니다. 역시 어두운 면부터 들어갑니다. 전 시범에서는 밝은 데부터 이걸 들어갔을 거예요. 뭐 이게 더 잘 돼서 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을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음성 설명이 없는 구간은 영상이 조금 빨리 돌아갈 거고요. 음성 설명이 있는 부분은 뭐 실시간 돌아갈 테고요. 그리고 또한 1.2배속 내지는 1.5배속 그러면 거의 표가 안 나요. 조금 빨리 그리는가 보다 할 정도의 느낌이 드는 고속도를 이용할 겁니다. 자, 아까 앞서 사용했던 돌에서 표현하는 방법하고 동일해요.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나무 질감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나무의 결, 나이테가 들어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이테를 직접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나무의 나이테가 될 부분들을. 물론 이제 어두운 톤으로 다 이걸 덮을 거기 때문에 이게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테 그릴 때 굉장히 어렵게 그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결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아까 돌 묘사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돌에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것 같은 그런 뭐 스크래치라든가 금 같은 게 나온 거고, 나무에서는 나이테 모양이 드러나게끔요. 중간중간에 뭐 옹이 같은 게 있어도 됩니다. 어두운 경계선 먼저 시작을 했고, 뒤로 가면서 물감이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가게끔 쓰는 게 요령이에요. 좀 약해지는 것 같으면은 바로바로 어두운 색 보정을 합니다. 그러면 블랙을 섞어주고 있어요. 자, 블랙 섞어준다는 것 때문에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가 명도하고 채도 배울 때 블랙의 역할이 어둡게 하는 거잖아요. 명도를 어둡게. 그리고 화이트는 명도를 밝게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왜 화이트 블랙을 직접적으로 쓰질 못하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주위에 보면은 그 당시 선생님들께서 블랙과 화이트 이 두 원색을 바로 쓰는 거는 편법이라고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92년도인가요? 90년도에 전동지우개를 처음 썼어요.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전동지우개. 그 당시엔 되게 그게 레어 아이템이었습니다. 희귀 아이템. 별로 쓴 사람이 없었고, 선생님 기억에 선생님 학원에서도 최초로 그걸 썼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들이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림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어디 지우개를 건전지 넣어가지고 직접 지워대느냐. 지우개 사용도 용납을 못할 정도였는데 거기다가 모터를 돌려서 쓰는 지우개를 쓰니까 선생님들이 더 크게 노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자세, 마음가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지금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최대한 잘 그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도 수능 학생들 보면은 화이트는 많이 쓰죠 지금은. 그리고 블랙 안 쓰고 만들어 쓰는 경우, 특히 이제 보색을 섞는다거나 인디고나 세피아, 인디고라든가 세피아 섞어서 막 블랙을 만들어냈는데, 물론 그 색깔이 탁하지 않고 좋아 보여요. 근데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블랙을 섞는 거예요. 블랙 섞는 게 가장 진한 색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너무 많이 쓰거나 약간 블랙이 약간 이질감을 주는 느낌은 있어요. 그거 잘 조절해서 써야죠. 자, 나무 결을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영상 중간을 건너뛰고 키블에서 보는 학생들 할 때는 왜 저렇게 하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살짝 돌아가서 설명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어두운 부분에다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간혹 이제 물 조절이라든가 이게 조금 잘 안 될 경우에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를 어두운 색으로 덮으면서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몇 번 시행착오를 해보면은 그 양을 이제 대략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뭐 그럼 얼만큼이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몇 cc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입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야 되겠죠. 자, 여기는 갈피를 조금 의도한 건 아니고 붓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러운 갈필이 나와버리네요. 자,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잠시만 이거 풀어주는 색감은 여기다가 물만 섞어주는 거예요. 물을 툭 찍어서 섞어주면은 제가 지금 사용한 방금 이 색이 확 톤 다운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색깔 바이올렛을 조금 섞을 겁니다. 그래서 풀어줬을 때 살짝 은은하게 바이올렛 보라색 느낌이 은은하게 들게끔 하려고 색깔을 넣었어요. 자, 어두운 경계선부터 넣어줍니다. 경계선 쪽부터 앞서 넣었던 그 나이트의 나무 결의 느낌이 사라지지 않게끔 돌에서는 짧은 터치를 짧게 써서 그 갈라지는 표현을 했다면은 지금 이 나무에서는 짧은 터치가 아니라 돌보다는 조금 더 긴 터치를 이용을 해주고 있죠. 앞쪽을 먼저 칠하고 붓에서 자연스럽게 톤이 빠져나가는 걸 이용을 해서 뒤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칠해줍니다. 자, 여기는 많이 풀어졌죠. 이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한 번에 그려주면 더 좋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올려볼까요? 나무 결을 살려가면서 살짝 나갔는데 뭐 이게 자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신경 쓰이는 경우에는 저 부분은 나중에 화이트로 수정을 해야죠. 자, 나무의 어두운 면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림자까지도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자 이 부분
여기까지는 어두워질 것 같죠? 물의 경계선이 어디다 라고 딱 규정 짓지 말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아래쪽도 그림자 좀 들어가야겠죠. 자, 배경에 그림자는 넣지 않지만은 개체간 그림자는 어느 정도 넣습니다. 자, 여기는 넣지 않아도 돼요. 네, 여기는 이 물 부분도 개체 일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림자를 넣은 거예요. 자, 여기도 그림자가 있어야겠군요. 이렇게. 여기 있다가 나무의 결이 이렇게 잘 펴질 거니까 그림자 이 방향으로 넣죠. 폭포 위쪽에 그림자가 들어가야겠군요.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 밝은 부분은 풀어줍니다. 5만원권에서 채색을 했던 색감 그린에다가 호커스 그린 그리고 샵 그린을 조금 섞었었죠. 그 두 가지 색깔 이용을 해서 밝은 부분하고 중간면 부분 자, 색감을 그 만원권에 있는 그 녹색 색감이 연상이 되게끔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밝은데 결은 이렇습니다. 어두운 부분 톤으로 갈라지는 거라든가 나이트가 좀 더 미리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빼먹었네요. 그거는 그럼 나중에 넣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물감이 마르는 시간차를 이용을 해서 붓자국을 의도적으로 남겨줍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면하고 연결이 되게끔 써주는 게 좋겠고요. 자, 이런 건 살짝 둥근 붓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네, 사선붓도 뭐 익숙하게 되면은 되는 거니까 넣어봅니다. 살짝 시간차 주면은 자연스럽게 나이트에 나무 실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말랐겠죠? 이거 넣어주고 대나무 느낌이 살짝 나는 듯한 그리고 그림을 화지를 책상에 붙여놓고 하니까 내가 딱 쓰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칠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네요. 여러분들은 실습할 때 뭐 이걸 기록 남길 거 아니니까 종이를 자연스럽게 돌려가면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써야겠습니다. 최대한 몸을 틀어서 그쪽 방향에 맞춰가지고
담백한 수채화면사는 마르기 전에 다음 터치가 이어지면은 붓자국이 조금 적게 나고요. 의도적으로 붓자국을 남기겠다 그러면은 시간차를 두면서 단 뭐 1초라도 시간차를 두면은 수채화는 붓자국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붓자국을 이용을 해서 질감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무 음성 설명이 많으면 편집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이게 좀 가벼운 채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좀 밀도가 높아졌는데요. 어쨌든 시간 내에 여러분들 시간 안배를 잘 해서 묘사에 빠지지 말고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작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분해 결합 세 번째 지폐의 조형 요소를 활용한 대상물을 꾸미는 분해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